그 뭐지? 함수의 연속에서 두 가지 주제가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정석책 기준으로 그 37쪽부터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37쪽부터 보면 기본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막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함수의 연속을 우리가 배웠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야.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근해 분리 내용 기억나니? 근해 분리. 그러니까 실근의 위치. 그때 함수값 따지고 그런 것들 했었잖아. 함수값, 추계방정식, 판별식 뭐 이런 거 썼을 때 우리가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를 따로 내가 정리를 해줬었거든. 그런 게 사실 여기에서 좀 더 엄밀하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일단 수학은 좀 쓸데없이 말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 최대 최소 정리라고 했으면 뭐 최대 최소가 관련된 정리겠지 뭐. 근데 얘는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할 조건이야. 아니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뭐라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할 조건. 자,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이렇게 쭉 하고 그려놨어. 그럼 얘는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할까? 그건 아니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구간을 A, B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그럼 얘는 무슨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면 여기를 A라고 잡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 이쯤에서 B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까? 아니야,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함수값이 없고 여기서도 함수값이 없어. 최대값이 없어. 최소값도 없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값이야.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값이야. 극한값이 아니야. 알겠지? 자, 다시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슨 값이라고? 함수값이지 극한값이 아니야. 자, 물론 여기에서의 좌극한이 있고 여기서의 우극한이 있어. 희찬이 말대로. 근데 우리가 최대 최소라고 하면 함수값이라고 진짜 수백 번도 그냥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자, 다시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슨 값이라고? 함수값이야. 함수값. 극한값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런 직선을 한 번 더 다시 써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A, B 이렇게 써놨어. 얘는 무슨 구간이라고 불러?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색칠해놓고 여기를 A,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를 B라고 써놓을게.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고 여기에서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 그러면 조금 더 이거의 스케일을 높여볼게.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가지고 왔어. 그럼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써볼게. 자, A, B 이렇게 써놨어. 이거 무슨 구간이야? 열린 구간. 그럼 봐봐. 만약에 A가 여기서부터 가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는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최대 최소가 없어. 왜? 가장 낮은 포인트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A에 가장 가까울 때 A에 가장 가까울 때가 최소겠지. 근데 그 가장 가까운 A를 하나의 값으로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최소값이 없다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A,1이라고 쳐. 함수값을 A,1이라는 포인트라고 쳐. 1보다 아주 약간 큰 값이 몇이야? 1.000000001 보다 작은 1.00000000001이 있잖아. 그것보다 작은 1.00000000001이 있으니까 실수값으로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럼 봐봐.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A의 위치를 조금만 더 왼쪽으로 좀 당겨볼게. A의 위치를 한 요쯤으로 당겨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랄 거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고 그렇지만 무슨 값은 존재해?
최소값은 존재해. 근데 아까 내가 최대 최소 정리라고 했지.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존재할 조건이야. 봐봐. 이렇게 무슨 구간을 써주면 열린 구간을 써주면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지. 근데 항상 그러는 건 아니야. 그래서 자,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돼. 첫 번째는 닫힌 구간이야. 얘들아 무슨 구간이라고? 닫힌 구간.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가 항상 존재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야. 존재할 수도 있어. 근데 항상은 아니야. 다시 우리가 너네한테 조금 더 익숙한 그래프 하나만 그려줄게. 바로 sin x 그래프인데 자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내가 열린 구간 A, B를 써줄게.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을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지. 그럼 여기에서 무슨 값을 가져? 최대를 갖지.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소를 가져? 최소를 가져. 자, 다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항상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아닌데 항상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약간 법칙 같은 거야.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했었잖아. 수렴 곱하기 수렴은 항상 수렴이지. 근데 발산 곱하기 발산은 모른다지.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모른다가 정답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열린 구간에 대해서 최대 최소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모른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뜻이야. 근데 닫힌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요 그래프 모두 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함수가 매끄럽게 연결이 돼 있지, 끊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연속이라는 특징도 있어. 자, 그러면 봐봐. 닫힌 구간에 대해서 불연속인 함수는 닫힌 구간에 대해서 불연속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대답에는 네라고 해줘야 돼. 다시 닫힌 구간인데 무슨 함수? 그냥 방금 말한 거 따라하면 되는데 닫힌 구간에 대해서 무슨 함수? 무슨 연속인 함수? 자, 다시 우리가 닫힌 구간에 대해서 지금 세 그래프 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연속이지. 그러면 연속이 아닌 불연속인 함수를 그려볼게. 자, 다시 닫힌 구간에 대해서 무슨 함수? 불연속인 함수. 다시 닫힌 구간에 대해서 무슨 연속인 함수? 불연속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그렸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A, B를 닫힌 구간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점을 A라고 잡고 이 점을 B라고 잡을게. 그러면 누가 봐도 최소값은 B에서 최대값은 축에서 생기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뚫어버렸어. 이렇게 불연속으로 만들었어, 그래프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를 가져? 최소. 여기서 최대를 가졌어야 됐는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함수여야 돼. 그러면 반드시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한다. 알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최대, 최소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반드시, 무조건 존재한다고. 반드시 존재야. 그래서 지금 요거 계백문에다 필기를 할 때는 일단은 두 가지야. 구간 자체가 무슨 구간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함수 자체는 무슨 함수여야 된다? 연속 함수여야 된다. 그러면 자,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요거를 좀 써놓고 여기에서 결론을 좀 써놓고 예시까지도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다시 우리가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는 요 1, 2번 상황을 만족시킬 때야. 그래서 자, 두 가지. 1번 열린 구간에 대해 여기에서 두 번째 불연속인 함수 있지. 얘는 최대 최소의 존재를 뭐 한다고? 모른다고. 알겠지? 그래서 예시 몇 개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열린 구간에 대해서야. 그래프 두 개만 한번 그려볼게. 아까 했던 건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얘는 A, B에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대 최소 존재 안 함이야. 근데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써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되지. 여기가 뭐야? 최소. 그래서 얘는 열린 구간 A, B에서 뭐 한다고? 최소가 존재한다. 내가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줬잖아. 그래서 자, 변수는 통일시켜줘야 돼. 열린 구간이면서 불연속, 이거를 두 개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함수를 관찰한 건 아니고 열린 구간일 때 최대 최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열린 구간일 때 최대 최소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두 번째 거 예시, 불연속 함수를 예시를 들 때는 닫힌 구간에서 관찰을 해줘야 돼. 우리가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과학 실험할 때 그 뭔가 온도에 따른 그 부피를 관찰하고 싶어. 그럼 뭐 풍선 이렇게 불면서 하잖아 보통. 그럼 온도만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풍선의 재질을 바꿔버려. 그랬더니 온도가 올라갔는데 부피가 그대로네? 이렇게 해버리면 제대로 된 실험이 아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에서를 관찰하고 싶으니까 닫힌 구간으로 연속인 함수로 변수를 통일시켜 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연속 함수야. 괄호하고 구간은 닫힌 구간이라고 세팅할게. 얘도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일 때 연속 함수야.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아까 좀 예시로 들었던 게 이렇게 써놓고 자, 여기를 A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할게. 여기에서는 최소값이 있지. 근데 여기에서는 최대값의 위치이긴 하나 거기에서의 무슨 값이 정의되지 않아?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 다시 여기에서는 무슨 값이 정의되지 않는다고?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 그래서 최대값은 뭐해?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를 내가 A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잡을게.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뭐를 가져? 최대. 여기에서 뭐를 가져? 최소를 갖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가 뭐 한다고? 존재한다야. 알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닫힌 구간이라는 말과 연속이라는 말이 둘 다 있어야지만 반드시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한다야. 그 다음에 닫힌 구간이 아닌 열린 구간, 그리고 연속 함수가 아닌 불연속 함수에서는 모르니까 직접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확실하게 돼, 안 돼를 못 얘기하는 거야. 발레가 있으니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둘 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계백문에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업 중간에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어? 너 이거를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거든. 요찬이 또 줘? 덤덤 데이터.
뭐야 이거? 신발을 몇 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럼 이거 그거야? 복싱 글러브야? 어? 봐도 돼? 당연하지. 오씨. 오. 진짜 안 돼. 이거 아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끼고 수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오른손은 저기 판서를 해야 되니까. 얘들아 말 안 듣거나 졸거나 그러면 이게 그대로 꽂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 글러브 끼고 뜨는 아 그래? 왜 늦게 왔니 연수야? 학교가 늦게 끝났니? 네, 오늘 4시 4분에 끝났는데 오늘은 처음 하는 아 그렇구나. 아 원래 이거 안에다가 뭘 끼고 해야 돼? 이거를? 이거 충분히 더러워. 이미 충분히 들어. 그렇구나. 근데 이거 빨리 안 될걸? 왜요? 이게 재질 자체가 빨아서 이거. 그래. 연수야 이거 일단은 사진 찍어놓고 그 뭐지? 영상 바로 올릴 거니까 집에서 설명은 보세요. 그리고 요 다음 거 설명할 때는 내가 설명을 할 거거든? 근데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됐어, 서연아? 네. 그 요거 사이값 정리하기 전에 그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또 멍청한 표정 지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러고 있던 게 보였거든. 그래서 그 공통수학 원에서 나왔던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그 뭐지? 그 근해 분리 있지, 실근의 위치. 자, 공통수학 원 근해 분리 내용이야. 근해 분리를 할 때 혹은 그 실근의 부호를 따질 때 자, 판별식을 쓰지 않는 경우야. 아, 그리고 아까 방금도 얘기했는데
쓰면서 들으세요. 이거는 막 엄청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럴 건 없고 필기량이 조금 많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필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얘는 쓰고 쓰면서 들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다음에 요거 다음 거는 바로 미분법으로 넘어갈 거거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통수학 원 근해 분리에서 판별식을 쓰지 않는 경우는 자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있어. 자 이게 의미 함수 값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양의 함수 값이야. 자,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지.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 0을 만나. 그래서 얘는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면서 0과 만난다야. 그래서 0과 만나기 때문에 x축과에 뭐가 반드시 존재한다? 교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쓰는 이유 자체가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판별식을 쓰지. 자, 다시 누구와의 교점을 따지기 위해서? x축과의 교점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판별식을 쓰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음의 함수값과 양의 함수값이 둘 다 존재하는 경우, 둘 다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면서 x축과 만날 수밖에 없다.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x축과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뭐 하지 않는다? 밑에다 써주면 돼. 쓰지 않는다고. 알겠지? 그럼 내가 정리를 해보면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얘는 누가 반드시 존재할까? 양수인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해.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경우는 플러스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해. 그래서 음의 함수값이 뭐하면 음의 함수값이 존재하면 판별식을 뭐한다? 쓰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근해 분리할 때도 사이값 정리 얘기를 썼어. 그럼 봐봐. 우리가 2차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미적분 1에서 배운 내용으로 치면 연속인 함수야. 그래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얘도 일단은 그 정의 자체를 써놓을게. 자, fx가 함수인데 닫힌 구간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걸 써놓은 다음에 왜 다른 상황에서는 안 되는지를 그냥 좀 역순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일단은 연속이어야 돼.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저기 내용처럼 음의 함수값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뚝 끊겨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 봐봐. 음의 함수값이 있고 양의 함수값이 있어. 그러면 요 함수 자체가 x축과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는 이게 안 통해. 얘가 음수부터 양수까지 그냥 차분히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 하면서 0을 찍고 양수로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자 음수부터 이렇게 한 단계 작으면서 올라가다가 한 번에 갑자기 툭 튀어. 그럼 만나지 않아. 알겠지? 사이값 정리라는 거는 결국에 함수값이 여기 있고 함수값이 여기 있어. 그럼 이 사이를 그냥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통과한다.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 왜 하필이면 닫힌 구간 얘기를 썼을까? 왜 열린 구간 얘기는 쓰면 안 될까? 최대 최소? 뭔 상관이야? 저 끝에 가가지고 그 개념 문제 잘 외우고 있으세요. 자, 아직 그 정도 스텝은 안 됐으니까 일단은 끝까지 쓰고 나서 할게. 자, 봐봐. 일단은 fx라는 친구가 너 재환아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지? 내가 신경이 가도 안 되고. 자, fx가 여기에서 연속이고 일단은 fa와 fb가 서로 다르다고 할게. 다시 fa와 fb가 서로 어떻다고? 다를 때, 자, 요거일 때 fa 그 다음에 fb 사이의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도록 하는 c 요거를 만족시키는 c가 a, b에 존재한다거든. 얘들아 미안해. 그냥 일단은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써줘. 일단 써주고 다시 설명을 해줄게. 사실상 진짜 개념이 없구나. 개념 문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쓰면서 내가 말을 하다 보면서 말을 하면서 씨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팍 하고 꽂혀서 이거를 만족하는 C야. 알겠지? 난 썼어? 그럼 봐봐. 일단은 왜 닫힌 구간이냐면 잘 봐봐. 만약에 이 음의 함수 값이 이거는 어차피 아까 다 썼으니까 그냥 건들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얘를 6이라고 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3과 6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0이 존재해서 판별식을 쓰지 않은 거지. 공통수학 원내용에서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3, 여기에서 6이라고 했잖아. 0이 아닌 다른 숫자는 안 될까? 또 뭐가 될까? 마이너스 3과 6 사이에 있는 숫자들 다 되지 않을까? 이거 말뜻 이해됐니? 그러니까 봐봐. 마이너스 3에서 6으로 넘어갈 때 하필이면 x축인 0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요 x축 말고 y는 1이라는 친구는 안 될까요? y는 1과의 교점이 없을까요? 있지 않겠니? y는 1이 여기쯤 그려질 거잖아. 그러면 2차 함수, 여기 주황색 2차 함수와 y는 1과의 교점이 하나 존재한다고. 알겠지? 맞아? 그러면 y는 1 말고 다른 거는? y는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존재할까 교점이? 왜? 마이너스 3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 하면서 6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럼 그 사이에 있는 y는 마이너스 2와 교점이 있다야. 그럼 이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없는 상태에서 그거 위쪽을 보는 건 좀 에바잖아. 그래서 일단은 닫힌 구간이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FA와 FB가 서로 같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정리 이름 자체가 사이값 정리야. FA가 있고 FB가 있어. 그럼 이 사이에 평행한 직선 꽂아. 그러면 만날 수밖에 없다가 사이값 정리야. 자, 다시 FA가 여기 있고 FB가 여기 있어. 그럼 함수 그래프를 여기서 막 이지랄로 그렸어. 연속이 되게끔 그렸어. 그 상태에서 여기 사이에 그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꽂아 넣어. 그때 교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둘이가 같아. 그러면 이것만 꽂아야 돼?
말도 안 되잖아. 사이를 보고 싶은데 사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디에 추가로 존재한다고?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야. 말 그대로 여기와 여기는 배제하고 보겠다는 뜻이야.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얘를 좀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 자, 함수 그래프가 일단은 연속이 되게끔 그려. 그리고 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그러면 봐봐. 여기서의 함수값이 FA지. 그리고 여기서의 함수값이 F 뭐야? B지. 그러면 자, 이렇게 선을 쭉 그을게. 자, 사이값 정리라고 하면 좀 더 그래. 이걸 빼고 여기 연속 사이값 정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기랑 여기 있지. 여기 사이에 y는 k를 그리면 교점이 어떻게 된다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연속인 상황을 충족을 시켰을 때 여기 사이에 y는 k를 그려. x축의 무한 직선, 평행한 직선 그리면 교점이 적어도 하나 생긴다야. 다시 내가 이렇게 그렸어. 연속으로 그래프를 그렸어. 그리고 나서 자, 요 점을 뭐라고 한다고?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내가 B라고 할게. 그러면 FA는 이거고 FB는 이거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내가 Y는 K를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교점이 적어도 하나 생깁니다야. 의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요 교점 있지. 교점이 생긴다는 거는 여기를 C로 잡겠다는 뜻이야. C가 존재한다는 게 교점의 X좌표가 존재한다는 의미니까. 여기서 말하는 C라고 하면 X값을 의미하잖아. X값이 존재한다. 교점이 존재한다. 교점의 X좌표가 존재한다. 그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주세요. 윤수야 그 좀 건너뛰고 쓰기 시작했지? 응? 응. 아, 할 수 있는 것만 외워. 그리고 너 그 프린트는? 아, 저 다 풀리는데, 아니 제가 지금 6번까지 풀었고 지금 7, 8, 9. 그리고 그 어제 보니까 주태가 그 앞 단원에서도 일부 좀 나온 것 같더라고. 저희까지도요?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어제 주태 시험지 보니까 공수투반 기준으로 그 저번 학기 거 내가 뽑아줬잖아. 아니 너는 뭐도 말고 쟤 뽑아줬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정석책에 필수예제 한번 풀어봐. 그러면 저희 오늘 극한 그러니까 함수의 연속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극한도 나올 것 같아. 문제가 다시 문제인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이거를 사이값 정리라고 하기로 했지. 정리라는 말은 어떤 말과 같아? 인수정리 공식이랑 같아. 공식은 뭐 해야 돼? 외워요. 대입해야 돼. 와, 야, 우찬아, 너는 나한테 고등과정의 전과정을 배웠어. 어? 네가 내 그 강의의 정수야 이게. 어? 아니 우찬아, 그러니까 좀 책임감을 갖고 좀 내가 하는 말 좀 어?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뭐지? 중3상부터 해가지고 공통수학 1, 2, 뭐 대수, 미적분 다 나한테 배웠잖아. 서연아 너도야. 너 왜 쳐다보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나마 희찬이 잠깐만. 얘도 한열수가 더 늦게 들어왔어. 아 그러네, 희찬이도 네. 너 중3상 심화부분부터였구나. 근데 얘는 그래도 좀 그거 있잖아. 머리가 있으니까. 됐어. 연수는 그래도 공수2부터 시작했잖아. 공수원 심화부터 시작했나? 아씨. 왜 그렇게 오래됐어? 아니 근데 공수원 심화반 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 아니 초반부터 초반부터 했어? 아니 근데 공수원 기본은 다른 데서 배웠을 거 아니야. 너무 고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버릴 순 없잖아. 물갈이 그냥, 사람들 좀 치우죠. 어? 늙은 사람들 좀 치우죠. 그러니까 이게 읽었다니까. 이게 내가 나가야 돼. 내가 아니면 저기 이거 버리고 다른 반으로 이렇게 하던가.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어쨌든 자 봐봐. 정리는 뭐라고? 공식이고 공식은 뭐 해야 된다고? 대입해야 돼. 대입해야 돼. 그럼 봐봐. 이거 자체가 공식이야. 그러면 대입해줘야 돼. 자 봐봐. 지금 2-5번의 기본 문제 두 번째를 보면 얘랑 얘가 서로 같대. 그때 여기에서 실근을 갖냐라는 거는 내가 fx를 x-1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라고 쓰고 y는 1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자, 마지막에 뭐냐면 C가 존재한다지. C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야. 다시 C가 어디에 존재한다?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그러면 봐봐. 여기 y는 1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여기 k 자리가 1이 된다는 뜻이야. fx는 1. 알겠지? 그래서 역으로 마지막에 확인을 했잖아. 결국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여기 두 점 사이에 이렇게 직선 하나 그었을 때 교점이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사이값 정리잖아. 그럼 얘도 풀이 방법이 이거야. 자, 좌변을 fx라고 잡고 첫 번째부터 봐야 돼. fx가 저 구간에서 연속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fx라는 친구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지. 그러면 자, 요 위에 다항식은 연속이고 밑에 다항식도 연속이지만 여기 밑에 있는 분모 부분이 0이 되는 시점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다시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은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없어. 그래서 fx라는 친구는 x가 1이 아닌 구간 내에서 뭐라고? 연속이야. 왜?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니까. 근데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니까 분모가 0이 아닌 이상 연속이야. 그러면 첫 번째 여기까지는 컷이지. 얘기를 했지. 첫 줄까지는 그 얘기를 했어. 그럼 두 번째 줄 FA와 FB가 서로 같은 다른지를 봐야 돼. 그러면 F2와 F3을 봐야 되겠지. F2는 몇 차? F2는 2, 4, 1분의 0 0이지. 그 다음에 F3은 2분의 27 빼기 6은 21 잠깐만. 7 18은 9 이거지. 그러면 일단은 F2와 F3이 어때? 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F2와
F3이 뭐해? 갈라.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줄도 컷. 그리고 나서 FA와 FB 사이에 실수 K가 있어야 된대. 근데 그 K는 몇이었어? 1이었지. 그러면 F2보다는 1이 더 크고 1보다는 F3이 더 작지. 그래서 이거 치워. 더 작지. 그래서 결론은 이제 fx는 1을 만족하는 x가 어디에 존재한다? 2랑 3 사이. 사이에 존재한다. 공식이고 대입해 준 거야. 그러면 공식을 쓸 때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이거야. K가 뭔지 봐야 돼. 일단은 K가 1인 거를 잡았지. 왜? fx는 K잖아. 얘를 fx로 했고 fx는 K를 1을 만족하는 그 x가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지지. 다시 fx는 1을 만족시키는 그 x가 열린 구간 2, 3 사이에 존재하는지야. 그래서 일단은 K는 1을 꽂아놓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면 돼. 자, 첫 번째 연속인지 봐. 두 번째 FA와 FB가 열린 구간의 그 2하고 3일 때 함수값이 서로 다른지를 보고 그 사이에 누가 있는지 K가 있는지를 보면 돼. 그럼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는데 이건 예시라고 써놓을게. 알겠지? 계백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자, 놀랍게도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50분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니까 미분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말까? 다음에 할까? 미분? 다음 토요일 시간에. 날요? Oh, that's good idea. 근데 이게 다음 주태가 미분하고 그러니까 4, 5단원이야. 아니 3, 4단원, 3, 4단원. 얘들아 화이팅. 개빡센데. 근데 3단원이 2분이면 4단원은 뭐예요?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어서 접선의 방정식 만들고 약간 활용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접선의 방사식. 하지 말까 미분을? 와. 얘들아 숙제 질문할 거 맞니? 그 확실히 조금 많이. 그게 뭐였지? 맞아. 시험에 끝나는 문제였는데 이거까지 포함돼 있더라고. 아 그럼 숙제를 어떻게 내주지? 프린트를 줘야 되나? 오, 퀴즈. 그냥 쓰는 게 집중 절실하긴 해. 안 돼? 그래. 아니 그거에 추가로 쓰는 거.
혼자 해. 너 어차피 그거 공부하고 나서 그 숙제를 하잖아. 개념 쓰는 거는 그 극한 초반이랑 미분법 초반, 그 다음에 적분 초반. 이거는 안 써. 쓰지 마. 이거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하거든. 자, 그래프가 연속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돼 있어. 아, 그럼 최대 최소 둘 다 있어.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열린 구간이야. 아, 그럼 여기서 함수값을 안 가지니까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 아, 여기서 함수값이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연속으로 쭉 그려져. 그러면 여기 사이에 직선 하나 집어넣었을 때 교점이 존재해.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공식만 암기한 상태에서 그냥 쓰면 돼.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것 자체가 솔직히 나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 이거는 진짜 수학의 영역이어서 그래. 좀 엄밀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뭐 개념 쓰는 거는 필요가 없어. 날먹시네. 날먹이 아니라 우찬아. 쟤는 공부한다니까. 믿어도 되지? 어. 공부하는데 이게 오래 기억하라고 하면 이게 조금 부담이 돼서 그렇지. 열심히 해. 일단은 그럼 숙제 질문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숙제 질문부터 받고 할 텐데. (172번이요) (190번이요) 그거 없어요. 169번이랑 163번 169번이랑 168번. 그럼 163번이 왜 있어? 그러게. 167? 193번이 193번이 있구나. 그러니까 163번이 왜 있어? 그러게. 네, 167부터 163번이 진짜 질문할 문제 아니면 봐봐. 저 168이랑 169만 두 번 말했는데. 168이랑 169라고 얘기한 거야? 네. 내가 3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가? 그러니까 163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저번 숙제 아니었어? 그러니까. 응. 192, 194. 똑같다. 얘들아, 벡터 테스트 다 했니? 아니 테스트가 그 개념 쓰는 걸로? 응. 아니면 아, 그러면 쉬는 시간? 아니 쉬는 시간 하지 말고 지금 그거를 먼저 하자. 지금 그거를 하고 요거 숙제 문제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고 할게요.